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적금 넣기, 그 다음에 연이자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연 1200만원을 예금 통장에 가만히 두기. 1년에 1200만원 똑같고 연이자 3%예요. 무엇이 더 높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금 이자가 더 높다고 알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자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자 계산기가 나옵니다. 정답은 연 1200만원 예금 통장을 가만히 1년 동안 두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금을 할 때 1년에 1200만원을 예치합니다. 1200만원 예치하고 1년 예치한다고 계산했을 때 3%라고 입력을 해보면 36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금을 월 100만원씩 1년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12달을 넣는다는 거죠. 이율은 똑같이 3%로 넣겠습니다. 세전 이자가 19만 5천원 밖에 안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금 이자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예금 적금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금 적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인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고깃집을 하든 자동차 정비업소를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월급이라는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효율적으로 모을까? 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런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강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 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무엇이냐? 작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월급은 굉장히 작고 소중한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한자를 요즘에 안 배우는 게 진짜 아쉬워요. 이런 건 한자로 바로바로 탁탁탁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예금은 무엇이냐? 맡길 예자의 금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은행이나 우체국다에 돈을 맡기는 게 예금입니다. 적금은 무엇이냐? 적금은 쌓을 적자의 금금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불입해서 그 다음에 찾는다는 거예요. 창고에 넣어두면 예금이 되겠고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면 이게 적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금 적금에서 이 5가지 용어만 알면 됩니다. 용어 정리 5개. 이 끝입니다. 예금, 돈을 맡길 거예요. 적금, 돈을 쌓을 거예요. 통장이 무엇이냐? 금융기관에서 예금 또는 적금의 상태를 적어주는 장부예요. 장부. 그러니까 인터넷 통장, 모바일 통장이라고 하면 인터넷 장부, 모바일 장부란 뜻이겠죠? 이자는 한자로 쓰면 이로울 이자의 자식 자자입니다. 그냥 이로운 자식이라는 거죠.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일정 비율의 금전을 주는 거예요. 이로운 자식이죠. 은행이라고 있는데 은행 다들 뭔지 아시죠? 은행을 영어로 하면 뱅크입니다. 뱅크. 뱅크라는 게 뱅코에서 왔습니다. 뱅코가 뭐냐면 벤치의 이탈리아어를 뱅코라고 해서 여기서 왔거든요. 왜 여기서 왔냐고 보니까 앉아서 돈을 번다. 그런 애들이 은행들이다 라는 건데 요거는 왜 앉아서 돈을 버는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었던 5가지 용어들, 예금, 적금, 은행,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시를 들면 이렇겠죠. A은행에서 예금 모바일 통장을 만들면 B은행 적금 통장보다 이율이 높다. 이거는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A은행에서 모바일 돈 장부를 만들면 B은행 돈 쌓는 장부보다 이로운 자식을 더 많이 준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 다 이해가 가실 거라 믿습니다. 예금, 네이버에 예금 이렇게 치면 이율이 몇 %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몇 %고 어떤 은행에서는 몇 %다. 네이버에서 예금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금 이자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적금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적금을 검색하면 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율이 막 10% 넘는 것도 있고 요즘엔 이율이 좀 높아서 금리가 높아서 10% 넘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예금이 더 이율이 높냐 적금이 이율이 더 높냐? 적금이 이율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런 적금에는 조금 함정이 있긴 합니다. 저도 좀 적금의 이율 높은 거를 한번 가입을 해봤었는데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있어요. 한도 금액이 있고 그리고 한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런 10%라고 하잖아요. 10%라고 하는데 이건 예시를 들게요. 10%라고 하는데 한 달에 30만원 이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6개월 이하로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서 엄청 내가 100만원씩 넣어서 2년 동안 넣을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금은 이자가 그렇게 막 엄청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예금, 적금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도 중요한데 왜 적금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더 높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준율이라는 것도 있고 뱅크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시간에. 자, 예금, 적금 이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적금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테니까 적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월 적립액은 월 100만원씩 넣겠다. 적금 기간은 1년, 연 이자율은
몇 퍼센트냐? 12%다. 복리 단리 있는데 대부분 단리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과세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100만원씩 1년을 넣을 거니까 12번을 넣겠죠. 그래서 1200만원이 됩니다. 그때 세전이자가 78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왜 78만원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이자율이 나오면 매달 넣는다고 하면 월 이자율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변경을 해주냐? 달마다 다른 이자가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 이자를 계산을 해주면 연이자율의 12만큼 나눠주면 월 이자율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예시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월 1일에 넣고 그 다음 해 1월 1일에 찾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100만원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12달 있다가 찾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계산했던 거 월 이자율 얼마였죠? 1%입니다. 그럼 월 이자 1%가 몇 번 붙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11번, 12번, 12번 붙어서 12만원입니다. 그다음 2월 1일에도 넣겠죠? 그럼 11번이니까 11만원이겠죠? 3월 10번, 4월 9번, 5월 8번, 6월 7번, 7월 6번, 8월 5번, 9월 4번, 10월 3번, 11월 2번, 12월 1번. 그래서 각각 넣은 금액이 만원부터 12만원까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1월 1일에는 안 넣고 이거를 몽땅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2번을 넣었으니까 1200만원이 될 거고 이자도 만원, 2만원, 3만원, 12만원 다 합치니까 78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에다가 78만원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이자를 뺀 금액만큼을 제가 수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적금이 제일 어려워요. 적금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아시면 이제 예금은 훨씬 쉽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예금 이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금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는데 예금 넣고 예치 금액 얼마로 할 거다. 그래서 몇 년 넣을 거고 연이자율을 단위로 몇 퍼센트 다 넣으면 계산이 끝납니다. 자, 아까 표가 복잡했는데 여기에는 월 이자율도 계산하지 않죠. 연이자가 12%라 했어요. 그럼 이때 1200만원을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단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12%고 원금은 1200만원을 넣을 거예요. 1년에 여기에 1200만원을 넣습니다. 1200만원을 넣고 1200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 다달이 넣는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12개월이 지났을 때 찾을 겁니다. 맡겨두는 거죠. 예금 맡길 예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1200만원을 12달 동안 하면 12%의 이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00만원 곱하기 12% 하면 세전 이자가 나옵니다. 엄청 쉽죠? 적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쉽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으면 예금을 하면 되고 돈을 모으고 싶으면 적금을 하면 됩니다. 연복리보다 월복리가 훨씬 좋겠죠? 왜냐면 아까 계산하는 방법을 더 자잘하게 쪼갤 수 있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예금 적금보다는 재테크 공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금 적금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